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소아 휴먼시 아파트는 그러면 언제부터 갖고 있었던 거예요? 2013년도인가 14년도인가. 2013년도에 이제 매수를 하셨군요. 예. 그러면 지금 한 7년, 8년 정도 이제 갖고 계시는 거네요, 횟수로. 예, 예. 근데 얘를 내가 매도를 해볼까라고 생각한 게 예.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집값이 이제 네. 앞으로 하도 거실이 떨어진다고 어쩐다고 하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그 집을 팔아야 하나, 좀 더 갖고 있어야 하나. 하고 지금 제가. 집값이 주택 가격이 꼭 우리 소아 휴먼시아 3단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집값이 떨어진다 하는 소리는 예. 계속 나왔던 소리 2014년부터 나오지 않았나요? 이거 사실 때도 아마 이거 내가 사고 나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하시고 사셨을 건데 아니, 그때는 떨어진다고는 생각은 안 했어요. 그때 확실한 자신감을 갖고 사셨던 거예요. 예, 예. 떨어진다는 것은 이제 생각을 않고, 그때 당시에 4억 한 4천인가 4억 3천 얼마인가 주고 샀거든요. 네. 4억은 좀 만만한 것 같고 지금 한 8억대 넘었죠? 예. 8억이 넘어가니까 이제 좀 부담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집이 올라갈 게 네. 아무리 올라도 한 10억까지 뿐이 못 오른다. 네. 라는 어떤 마지노선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네. 지금 뭐 8억 5천, 뭐 9억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네. 이 집값이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좀 덜 오른 것 같아요. 이제 그 생각은 잠시 접어두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소아 휴먼시아 3단지가 예. 계속 올라봐야 이 집의 가치로 봤을 때 10억이 맥시멈이다. 10억이 최대치로 오르는 거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다면 예. 지금 8억 5천이네 9억 이네 한다라고 하면 예. 이제 오름폭이 1억 정도뿐이 안 남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 집값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소아 휴먼시아 이 아파트가 10억이 될지 11억이 될지 20억이 될지는 누구도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마지노선을 모를 때 우리 가격이 지금 8억 5천이라고 하는 건 예. 이게 비싸다 싸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이해되세요? 예. 네, 그런 의미에서 접근을 하시면 조금 마음이 편하실 것 같고요. 예. 이 소아 휴먼시아 3단지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시청자님, 우리 어머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도 예. 오르긴 올랐지만 다른 데라고 하면 이 아래쪽에 이제 광명 쪽에 있는 아파트들을 얘기하시는 거겠죠. 그렇죠. 예. 네, 이런 쪽의 아파트들에 비하면 정말 오른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속도 상했었을 거고 예. 그런데도 너무 오른 것 같아서 지금 매도를 걱정하시는 건데 예. 자, 우리 아파트가 지금 휴먼시아 3단지라는 아파트가 그 시청자님이 생각하기에 좀 광명보다 많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광명이 오름폭만큼 오르지 못했지만 그래도 올랐던 거에는 그래도 이유는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예. 일단은 광명이라는 지역 자체를 좀 봐야 되는 건데요. 예. 이 광명이라는 지역 자체는, 어려울 거 없을 것 같아요. 저 위쪽에 광명 뉴타운 있죠? 예. 광명 뉴타운이라는 게 하나의 큰 줄기가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나서는 이 아래쪽에 광명 역세권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 집은 지금 어느 쪽에 가까워요? 가리대 바로 사거리예요. 그러니까 광명 역세권 쪽에 더 가까운 거죠. 예. 그렇다고 보면 우리 집은 광명 뉴타운 쪽의 움직임보다는 광명 역세권 쪽이 어떻게 변화되느냐에 따라서 집값이 좌지우지 되는 확률이 더 크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집값이 보면은 조금 어떻게 보면은 광명역하고도 조금 단절돼 있는 느낌이 들잖아요. 예. 왜냐하면 여기 광명 역세권에서 오다 보면 여기는 지금 이제 지금은 뭐 논밭으로 돼 있지만 지금 이제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전까지는 약간 애매한 위치였었던 거예요. 저쪽 저 가산 디지털 단지 서울 쪽에 예. 가산 디지털 단지 쪽에 접근하기에는 그 위에 있는 하안 주공보다는 접근성은 좀 떨어지고 예. 그렇다고 광명 역세권에 비하면은 좀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고 예. 이래서 상당히 애매했어가지고 가격이 조금은 덜 올랐던 거예요. 다른 데에 비해서. 예. 그런데 여차저차 됐든 지금 그래도 4억 이상이 매수하셨을 때보다 가격이 더 오른 이유는
이 광명 역세권이 앞으로 계속해서 좋아질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이쪽에 이제 교통이라든가 철도 노선이 더 개선이 되고요. 그 주변의 편의시설이라든가 대학교 병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편의시설적인 측면들도 더 가미가 되고 뭐 이렇다 보니까 점점 광명 역세권이 커지는 거예요. 커져.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영향을 받아서 인근에 있는 소화동까지 그 영향을 받아서 가격이 상승을 했던 건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는 지금 우리 집이 갖고 있었던 문제가 조금은 아쉬웠던 점이 지도를 조금 크게 보면 이쪽 광명역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었던 거 사실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여기가 광명역세권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집은 지금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이쪽이 이 광명 휴먼시아가 소화동에도 휴먼시아가 있고요. 광명 역세권 휴먼시아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광명 역세권이 앞에 붙은 휴먼시아는 우리 아파트보다 훨씬 가격이 비싸요. 그 이유는 말 그대로 얘는 광명 역세권이라는 말을 쓸 수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절된 거를 여기 보시면 광명 구름산 지구 도시개발구역이라고 해서 도시개발 사업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렇다고 보면 이 도시개발 사업이 완성이 되면 여기에 5,000세대 정도가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여기 기아자동차가 뭐 어디 딴 데로 이사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기아자동차라는 그 일자리에 더해서 광명 역세권이 확대가 되면서 교통편이 신안산선이라든가 월판선 이런 것들이 증가가 되면서 편의적으로 좀 더 생활 편의적으로 더 나아질 환경이 조성이 되고요. 그리고 왼쪽에 보면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라고 또 있어요. 여기에 또 일자리가 같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역세권이 확대가 되고 일자리가 증가가 되고 편의시설이 좀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5,000세대가 들어가면 우리 집부터 광명 역세권까지 하나의 또 주거 벨트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단절됐던 게 이어지는 거라고. 신축 아파트들 사이로 쫙 다리가 그러니까 지금 그 단절돼 있던 게 다리가 쫙 나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아파트는 가격을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지금 이게 우리 시청자님 생각에는 가격 자체가 지금 내가 매수했던 가격 대비해서 뭐 안 올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2배 이상 오른 거거든요. 가격 자체가. 그렇다고 보니까 굉장히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쪽 지역에서 우리 아파트가 또 보면은 그 절대치로 보면은 높은 가격도 아닌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좀 더 상황이 나아질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연결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결론은 그런 거예요. 요거를 지금 소아 휴먼시아를 3단지를 매도하고 내가 지금 목적하는 어떤 다른 주택이 있다. 어디 내가 상황상 직장이 옮긴다든가 아니면은 내가 봐둔 집이 있는데 그 집이 지금 사지 않으면은 영영 놓칠 것 같다라고 하는 내가 목적한 어떤 다른 집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그 집을 살 때에 아들이 그 광명에가 있다가 집을 너무 세대를 살다 보니까 2년 살면 비우라고 2년 살면 비우라고 게 너무 이사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속상해서 그냥 사버린 거군요. 그래서 그걸 샀는데 아들이 거기서 한 4년, 한 4, 5년 거주하다가 강주로 일자리를 옮겼어요. 그래서 그 집을 전세를 내놓고 아들이 지금 강주로 내려왔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는 시골을 고창 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창 시골 집이 있었는데 집이 두 채라 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 손주들한테 시골 집은 증여를 해줘버리고 그 집 한 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거 1주택이네요, 어차피. 거주 요건도 채웠고, 물론 옛날에 사셨으니까 뭐 거주 요건까지 채우실 필요는 없었을 테지만 어찌됐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인 거고요. 그러면 뭐 그러니까 얘 전망이 궁금하다고 하면 나쁘지 않아요. 전망을 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전세를 내줬는데 2년 살고 지금 거기서는 세입자가 2년을 더 살고 싶다. 근데 이제 거기서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지금 전세법으로 해서 5%만 올려주겠다. 이제 이거예요, 우리가. 그분들이. 그래서. 그러면 좀 더 뭐 특별하게 내가 뭐 따로 이렇게 갈아타야 될 이유가 없으면 조금 더 보유하셔도 집값이 떨어지거나 휘청하거나 그런 지역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봐도 그러기는 할 것 같은데 이제 혹시 이것이 어떻게 되나 싶어서 이제. 근데 그거를 저 아니라 어떤 전문가도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우리 집값이 꺾인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이를 것 같고요. 그냥 마음 편안하게 조금 더 가지고 상황을 좀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한 2년 더 갖고 있어보면 네. 그러네요. 네. 그렇게 하세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